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건강유정 유창희 원장입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이야기, 오늘은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라면을 끓이며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는 비법입니다. 본인만의 라면 끓이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비결 중 하나가 야외용 버너 이용해서 불꽃을 최대한 크게 해서 끓이는 방법. 그래서 센 불로 3분 이내에 끓여내는 방법이 김훈 작가님의 라면 끓이는 방법 중 비법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대파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대파를 검지손가락만한 10개 정도로 하얗게 밑동만을 잘라서 세로로 길게 쪼개 놓았다가 라면이 2분쯤 끓었을 때 넣는다. 이게 또 비법으로 김훈 작가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대파의 밑동을 흰 부분인데요, 총백이라고 합니다. 총백이라고 하는 한약재 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파의 밑동 부분, 흰 뿌리 부분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제 칼륨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면에 많은 나트륨 성분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대파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김훈 작가님이 라면을 끓이실 때 국물에 대파를 함께 넣어서 끓이는 방법은 라면을 먹을 때 과다 섭취될 수 있는 나트륨을 대파로 배출시켜주는, 건강을 챙겨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김훈 작가님께서 이 대파의 효능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미각만을, 국물의 맛을 따져서만 대파를 넣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학적으로는 라면에 대파를 넣으면은 나트륨 배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라면으로 인한 염분 과다 섭취, 나트륨 과다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건강하게 라면을 먹는 방법이 됩니다. 김훈 작가님의 라면을 끓이며 라면을 끓인 비법이 나온 부분,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으면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건강유정은 월요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라면은 대량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지만 낱개로 포장되고 낱개로 거래된다. 라면은 한 개를 사고 팔 수 있다. 곡류, 육류, 야채류를 거래할 때는 개라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 이 먹이 현실 속에서 라면의 존재 방식은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이다. 한국인이 1년에 36억 개의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라면은 낱개로서 36억 개의 물량을 이루고 36억의 물량을 다시 낱개로 해체한다. 라면 국물을 쭉 들이킬 때 모든 사람들의 창자는 그 분말 스프의 국물 맛에 전율을 느끼지만 그 전율이 36억을 군집으로 묶어내지는 않는다. 라면은 개별적이지만 그 모든 개별성으로 전체를 이루는 지배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 36억을 키우고 또 늘리면서 다시 그것을 해체한다. 그래서 라면의 실체는 개체로서도 존재하고 전체로서도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나 전체가 모두 신기루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라면의 생산, 유통, 소비 양태는 모든 식품들 중에서 가장 공업적이다. 이제 과수농원이나 축산업, 양식업은 제1차 산업이라기보다는 공업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조류독감이 돌며 철새들은 약하고 부상당한 것들 몇 마리만 죽지만 양계장의 닭들은 모두가 동시에 싹 죽는다. 양계장의 닭들은 공업적 틀 안에서 사육되고 그 형질이 유전되어서 생명체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하거나 약한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일제히 이탈자 없이 싹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얘기를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들었다. 이제 닭은 닭이 아니라 닭고기를 만드는 생산 공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가수원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는 인간이 작업하기에 알맞게 키가 크지 않고 가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쇠줄에 결박되어 있다. 그 나무들은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 포도를 뽑아내는 기계처럼 보인다. 라면은 닭이나 나무 같은 생명체를 직접 거치지 않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다는 점에서 모든 식품 중에서 가장 공업적이다. 라면 포장지에는 60여 종의 첨가물이 적혀 있어서 제조 과정의 공업적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963년 이후 라면은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서 공업화, 대량화의 길을 달려왔는데, 라면 회사들의 광고 정책은 이와는 반대로 라면의 천연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라면은 식재료를 고아내고 우려낸 맛이고 자연 속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맛이라는 것을
대중정서에 각인하려는 라면 회사들의 광고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년에 36억 개. 개별성과 전체성, 인공과 천연, 라면의 왕국은 그 양극단에 걸쳐서 광활한데 거기에는 실체가 신기루고 신기루가 실체다. 사실 이 글은 오랜 세월 동안 라면을 끓이고 또 먹어온 나의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려고 시작했는데 도입부가 좀 길어졌다. 이제부터가 본론이다. 라면 포장지에는 끓는 물에 면과 불말 스프를 넣고 나서 4분 30초 정도 더 끓이라고 적혀 있지만 나는 센 불로 3분 이내에 끓여낸다. 가정에서 쓰는 도시가스로는 어렵고 야외용 휘발유 버너에 불꽃을 최대한 크게 해서 끓이면 면발이 붙지 않고 탱탱한 탄력을 유지한다. 면이 부르면 국물이 투박하고 걸쭉해져서 면뿐 아니라 국물까지 망친다. 그러나 실내에서 휘발유 버너를 쓰는 일은 위험해서 나를 따라하면 안 된다. 또 물은 550ml 정도를 끓이라고 포장지에 적혀 있지만 나는 700ml 정도를 끓인다. 물이 넉넉해야 라면이 편안하게 끓는다. 수영장이 넓어야 헤엄치기 편한 것과 같다. 라면이 끓을 때 면발이 서로 엉키지 않아야 하는데 물이 넉넉하고 화산 터지듯 펄펄 끓어야 면발이 깊이 또 삽시간에 익는다. 익으면서 망가지지 않는다. 라면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물과 면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라면 국물은 반 이상을 남기게 돼 있다. 그러나 그 국물이 면에 스며들어 맛을 결정한다. 국물의 맛은 면에 스며들어야 하고 면의 밀가루 맛은 국물 속으로 배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고난도 기술이다. 센 불을 쓰면 대체로 실패하지 않는다. 식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분말 수프를 3분의 2만 넣는다. 나는 라면을 조리할 때 대파를 기본으로 삶고 분말 수프를 보조로 삶는다. 대파는 검지손가락만한 것 10개 정도를 하얀 밑동만 잘라서 세로로 길게 쪼개놓았다가 라면을 2분쯤 끓었을 때 넣는다. 처음부터 대파를 넣고 끓이면 파가 골고 풀어져서 먹을 수가 없이 된다. 파를 넣은 다음에는 긴 나무젓가락으로 라면을 한번 휘젓고 빨리 뚜껑 덮어서 1분에서 1분 30초쯤 더 끓인다. 파는 라면 국물에 천연의 단맛과 청량감을 불어넣어주고 그 맛을 면에 스미게 한다. 파가 우러난 국물은 달고도 쌉쌀하다. 파는 라면 맛의 공업적 질감을 순화시킨다. 그 다음에는 달걀을 넣는다. 달걀은 미리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섞어 놓아야 한다. 불을 끄고 끓기가 잦아들고 난 뒤에 달걀을 넣어야 한다. 끓을 때 달걀을 넣으면 달걀이 굳어져서 국물과 섞이지 않고 겉돈다. 달걀을 넣은 다음에 젓가락으로 저으면 달걀이 반쯤 익은 상태에서 국물 속으로 스민다. 이 동작을 신속히 끝내고 빨리 뚜껑을 닫아서 30초쯤 기다렸다가 먹는다. 파가 우러난 국물에 달걀이 스며들면 파의 서늘한 청량감이 달걀의 부드러움과 섞여서 라면은 인간 가까이 다가와 덜 쓸쓸하게 먹을만하고 견딜만한 음식이 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스승 없이 혼자서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며 배웠다. 레시피를 읽고 따라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새롭게 열어나가야 할 전인미답의 경지가 보이기는 하지만 라면 조리법 개발은 이제 그만하려 한다. 나는 라면을 먹을 때 내가 가진 그릇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싼 도자기 그릇에 담아서 깨끗하고 날씬한 일회용 나무 젓가락으로 먹는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미군에게서 얻어먹던 내 유년의 레이션 맛과 초콜릿 맛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계장의 닭들과 사지를 결박당한 과수원의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들과 양식장에서 들끓는 물고기들을 생각한다. 라면을 끓일 때 나는 사람들의 목구멍을 찌르며 넘어가는 36억 개 라면의 그 분말 수프 맛을 생각한다. 파와 계란의 힘으로 조금은 순해진 내 라면 국물의 맛을 36억 개의 라면에게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눈을 팔다가 라면이 끓어 넘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면의 길은 아직도 멀다.